운이 좋은 사람과 운이 나쁜 사람, 이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운을 하늘에서 떨어지는 우연한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는 30년 넘게 살아오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운에도 분명한 패턴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는 반드시 특별한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의 인생이 막막하다면, 모든 것이 꼬여가는 것만 같다면, 잠시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 보세요. 당신이 느끼고 있는 그 절망과 고통이 사실은 인생 최대의 전환점을 알리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오늘 저는 제 인생을 완전히 바꾼 7가지 징조를 여러분과 나누려 합니다. 이 징조들을 알아보는 순간 당신도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이 좋아지기 직전 가장 먼저 나타나는 징조는 바로 극한의 절망입니다. 이것은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제가 30대 초반이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그때의 저는 마치 누군가가 지어놓은 감옥 같은 건물 안에 갇혀 있는 기분이었습니다. 절망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순간입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방식, 살아왔던 패턴이 완전히 무너지는 경험을 말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절망의 깊이입니다. 표면적인 실망이나 일시적인 좌절이 아닌 정말로 더 이상 갈 곳이 없다고 느끼는 그 순간. 바로 그때가 운명이 당신을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기존의 모든 것을 해체시키는 과정입니다. 많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 모두 인생 최악의 순간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이 바로 운이 바뀌기 시작한 전환점이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극한의 절망을 느끼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오히려 축하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당신의 운이 완전히 바뀌기 직전에 나타나는 가장 확실한 징조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징조는 상대적 박탈감이 견딜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것입니다. 첫 번째 징조가 나 자신에 대한 절망이었다면 두 번째 징조는 타인과의 비교에서 오는 고통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보다 잘 사는 것 같고 나만 뒤처지는 것 같은 그 감정 말입니다. 특히 소셜 미디어를 볼 때마다 친구들은 모두 행복해 보이고 동료들은 저보다 여유로워 보이고 심지어 길에서 마주치는 사람들까지도 더 자유로워 보입니다. 이때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누군가의 성공 소식을 들으면 축하해주고 싶은 마음보다 왜 나는 안 될까? 라는 생각이 먼저 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신이 또 싫어집니다. 내 고통을 누군가에게 말해도 힘내요.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라는 답변만 돌아올 때 그 외로움과 소외감은 극에 달합니다. 하지만 이것이야말로 운이 좋아지기 직전의 중요한 신호입니다. 왜 그럴까요?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한다는 것은 당신의 내면에서 더 큰 것을 갈망하는 에너지가 폭발 직전까지 쌓였다는 의미입니다. 이 에너지는 현재 상황에 안주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동력이 됩니다. 저는 그 시절 감정의 고립을 경험했습니다. 가족에게는 걱정 끼치고 싶지 않아서 괜찮다고 말하고, 친구들에게는 무거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웃으며 대화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소중한 사람의 생일조차 챙기지 못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고립감과 박탈감이 저를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살 수 없다는 간절함. 그것이 모든 변화의 시작점이었습니다. 비교는 고통의 시작이지만 동시에 성장의 동력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 비교를 통해 체념하느냐 아니면 변화의 에너지로 전환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했다면 당신은 이미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운이 좋아지기 직전에 나타나는 두 번째 징조입니다. 세 번째 징조는 바로 절박함에서 나오는 전면적인 각오입니다. 더 이상 이대로 살 수 없다는 마음이 구체적인 행동 의지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저는 그 순간을 정확히 기억합니다. 과로가 일상이 되고 몸이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었으며 가족의 중요한 순간조차 함께하지 못했고 심지어 신뢰했던 동료에게 배신까지 당한 상황에서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내가 선택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때 저는 모든 것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편안함도, 안전함도, 다른 사람들의 인정도 포기하고 오직 변화에만 집중하기로 한 것입니다. 인간은 선택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선택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선택이죠. 그렇다면 어차피 선택해야 한다면 적어도 내가 주인이 되는 선택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런 각오가 생기는 순간의 특징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잃을 것이 없다고 느낄 때 오히려 가장 용감해집니다. 이미 바닥까지 떨어졌다고 생각하니 더 이상 떨어질 곳도 없다는 자유로움을 느끼게 됩니다. 무엇이든 하겠다는 결심은 고통에서 출발하지만 그 결심 자체는 고통이 아닙니다. 그것은 더 나은 삶에 대한 간절한 바람입니다. 당신이 지금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를 느끼고 있다면 그것은 운명이 당신에게 보내는 세 번째 신호입니다. 그런데 이 각오가 생긴 직후 바로 네 번째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을 걸겠다는 결심을 한 순간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갑자기 낯설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징조입니다. 저는 회사 안에서 스스로 성과의 신화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6개월간 점심을 편의점 삼각김밥 하나로만 해결했습니다. 식사 시간마저 아껴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준비하기 위해서였죠. 사람들은 그런 저를 이상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타인의 시선이라는 것도 결국 기존의 기준에서 나온 것일 뿐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2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불확실성을 견디는 능력입니다. 새로운 길을 선택했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명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 많은 혼란과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우리는 낯선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상상하지 못했던 능력과 가능성을 가진 사람을 말입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타인의 평가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만의 기준으로 성공을 정의할 줄 아는 사람을 발견합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서 결국 지금의 우리를 만들어냅니다.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진다는 것은 당신이 기존의 틀을 벗어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징조입니다. 작은 성과들이 연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바로 그것이 다섯 번째 징조입니다. 이것은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오기 전에 작은 물결들이 먼저 해안에 닿는 것과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성과들이 우연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동안의 반복된 노력이 임계점에 도달해서 나타나는 필연적 결과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얼어있던 강물이 봄이 되어 조금씩 녹기 시작하는 것처럼 당신의 노력도 드디어 결실을 맺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그런 순간을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팀장에게 인정받았고 그 다음 주에는 새로운 프로젝트에서 좋은 결과를 냈으며 그 다음 달에는 동료들로부터 요즘 뭔가 달라졌다는 말을 듣기 시작했습니다. 행운이란 준비된 자에게 찾아오는 필연입니다. 운이라고 부르는 것들은 대부분 반복된 노력의 결과입니다. 같은 업무를 100번 다른 방식으로 해보고 실패한 프로젝트를 다른 각도에서 다시 시도하는 과정에서 실력이 쌓이고 경험이 축적되며 기회를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생깁니다. 반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되풀이가 아닙니다. 매번 조금씩 다른 방식으로 조금씩 더 나은 방법으로 시도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과들이 연속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그것은 큰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마치 화산이 분출하기 전에 작은 지진들이 연속으로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여섯 번째 징조는 매우 역설적입니다.
바로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최고조에 달하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왜 운이 좋아지기 직전의 징조일까요? 작은 성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오히려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이상하게도 모든 것이 잘 풀리기 시작할 때 마음 한편에서는 이게 정말 계속될까? 라는 불안감이 엄습합니다. 이 순간의 특징은 매우 구체적입니다. 정말 이 길이 맞는 걸까? 원래대로 돌아가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씩 머릿속을 맴돕니다. 마치 큰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 바다가 잠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큰 변화 직전에는 항상 이런 정적이 찾아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날까요? 그것은 우리의 무의식이 큰 변화를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성공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차린 것입니다. 저도 그런 순간들을 경험했습니다. 모든 지표가 좋아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생각이 가장 강하게 들었던 바로 그 다음 주에 인생의 가장 큰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이 유혹의 강도가 바로 다가올 행운의 크기를 가늠하는 척도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강할수록 그 너머에 기다리고 있는 성공도 더 큰 것입니다.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최고조에 달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은 인생 최대의 전환점 바로 앞에 서 있습니다. 마지막 7번째 징조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 실패, 고통, 작은 성과들이 하나의 큰 그림으로 완성되는 때입니다. 사람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회사에서 혁신상을 받은 것도 운이 좋았고, 새로운 사업 아이템으로 매출을 크게 늘린 것도 운이 좋았으며, 해외 프로젝트 책임자로 발탁된 것도 운이 좋았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매일 새벽까지 자료를 준비하고 연구한 사람에게 당신은 운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것은 운이 아니라 수많은 준비와 시도의 결과입니다.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모든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요. 절망도, 실패도, 고통도 모두 지금의 성공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었습니다. 인생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좋은 일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실패와 실수까지 끌어안는 자에게 진짜 자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경험들이 하나로 모여서 우리를 만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이 순간 당신은 깨닫게 됩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사실을요. 그리고 그 운을 만들어가는 힘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도요.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이 순간, 당신은 진정한 운의 주인이 됩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만 온다.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는 그저 뻔한 격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압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는 이전에 하지 않았던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실패할 때는 그 실패를 딛고 더 높이 뛰어오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는 이제 사람들에게 운이 정말 좋으시네요 라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운이 좋은 게 아니라 운이 좋아지기 직전의 징조들을 알아봤을 뿐입니다. 그 징조들을 알아보지 못했다면 저는 지금도 그 절망의 복도에서 헤매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징조를 알아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징조를 다시 한번 기억해 주세요. 극한의 절망이 찾아올 때, 상대적 박탈감이 극에 달할 때, 모든 것을 걸겠다는 각오가 생길 때, 익숙한 것들이 낯설게 느껴질 때, 작은 성과가 연속으로 나타날 때,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최고조에 달할 때,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순간. 만약 당신이 지금 이 징조들 중 하나라도 경험하고 있다면 축하합니다. 당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뀔 순간이 바로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운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당신만의 운명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 인생의 전환점에서 작은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인생의 지혜와 실용적인 통찰을 원하신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이 메시지가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당신의 관심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의 신호를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